이번 시간에는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의 응용입니다.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일 때 그 안에 있는 색깔이 칠해진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라는 것인데요. 그게 왜 평행사변형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. 먼저 각각의 도형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그림은 각 B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그려서 AD와 만나는 점을 E라고 하고 각 D에서도 각의 이등분선을 그려서 F를 찍습니다. 그랬을 때 생기는 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라는 것이죠. 조금 이따 왜 평행사변형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사각형은 ABCD 평행사변형 안에서 대각선 AC를 그렸을 때 중점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 두 개의 점의 선분을 그리는 것입니다. 이렇게 그리면 B에서 E, D에서 E, B에서 F, D에서 F 이렇게 선분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라는 얘기죠. 세 번째 그림은 ABCD가 평행사변형일 때 한 꼭지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, 여기 C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까지 선분을 그렸을 때 여기서도 D에서 이 점까지 선분을 그렸을 때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라는 얘기입니다. 이것도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. 마지막 네 번째는 평행사변형 ABCD의 한 대각선에서 B에서 이 대각선의 수직인 선, D에서 이 대각선의 수직인 선을 그리고 이 점과 연결한 선분을 그렸을 때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라는 얘기죠. 이렇게 네 가지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. 이것들이 왜 평행사변형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. 이걸 지우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색이 칠해진 사각형은 요 각과 요 각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죠. 두 개의 크기가 같다면 대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각의 경우 각 B를 2등분한 각이고 요 X도 이 각 D를 2등분한 각이죠. 그런데 각 B와 각 D는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2등분한 두 각도 요거 두 개도 서로 같겠죠. 그래서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기 때문에 이 색칠된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입니다. 두 번째 사각형도 지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두 쌍의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고 했는데 요 색칠된 사각형에서 요 대각선과 요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는 내용입니다. 이 O와 OF는 같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서로 길이가 같겠죠. 그리고 대각선 BD는 평행사변형 ABCD의 대각선이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2등분 되겠죠. 이렇게 2등분 되겠죠. 그래서 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하기 때문에 이 사각형 EBFD는 평행사변형입니다. 세 번째도 지우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고 했는데 여기서 EB와 DF는 원래 ABCD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
이 두 개가 서로 평행합니다.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죠. 그리고 그 길이가 같다고 했는데 A, B의 길이와 D, C의 길이가 같겠죠. 그런데 같은 거리만큼을 뺐기 때문에 요 DF와 이 B는 길이가 서로 똑같습니다. 그래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은 성질 때문에 이 색깔이 칠해져 있는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죠. 마지막 네 번째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고 했습니다. 여기 BE 선분과 DF 선분은 똑같은 AC에 대해서 서로 수직인 선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서로 평행하겠네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삼각형 ABE와 삼각형 CDF 두 개는 합동이죠. 여기 직각이 있고 빗변이 서로 똑같죠. 요 두 개의 빗변이 서로 똑같습니다. 그리고 요 각이 서로 억각으로 똑같네요. 그래서 RHA 합동입니다.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도 서로 똑같겠네요. 그래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색깔이 있는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되는 것입니다. 지금까지 설명한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응용은 앞에 설명한 것보다는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. 이번에는 평행사변형과 넓이에 대한 성질입니다. 첫 번째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평행사변형 넓이를 2등분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평행사변형의 대각선, 요 대각선은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고 했습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평행사변형의 기본 성질을 많이 배웠는데요.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대변은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. 그리고 이쪽 마주보고 있는 대변도 길이가 똑같겠죠. 그렇게 되면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길이가 서로 똑같습니다. AC가 공통이고 나머지 두 변의 길이도 모두 똑같기 때문에 SSS 합동이죠. 그래서 당연히 삼각형의 넓이도 똑같습니다. 그래서 평행사변형 넓이를 2등분하는 것이죠. 두 번째,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으로 만들어지는 4개의 삼각형 넓이는 같다고 했습니다. 이것은 요 AC 대각선과 BD 대각선으로 잘라지는 요 4개의 삼각형이 넓이가 똑같다는 것이죠. 요 삼각형에서 빨간색 삼각형과 파란색 삼각형은 높이가 같고 밑변의 길이가 똑같죠. 이 빨간 삼각형과 이 파란 삼각형은 넓이가 서로 같습니다. 같은 이유로 해서 요 삼각형에서 높이는 서로 같고 밑변의 길이가 똑같겠죠.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넓이가 같죠.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고 나면은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 넓이와 요 삼각형 넓이도 같죠. 그리고 이것과 이것의 넓이도 같겠네요. 그러면은 4개 모두 넓이가 같다는 얘기입니다. 세 번째, 평행사변형의 ABCD 내부의 한 점 P를 잡으면 이 P는 어떠한 점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. 각 꼭지점에서 이 P와 연결된 선분을 그리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의 합과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삼각형 넓이의 합은 서로 같다는 내용입니다. 이것은
요 P를 지나는 평행한 선분을 두 개를 그렸을 때 네 개의 평행사변형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 넓이가 반반이겠죠. 그래서 파란색 넓이와 빨간색 넓이는 서로 같게 됩니다. 지금까지 평행사변형의 기본 성질과 응용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.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고 문제도 잘 푸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기본 문제를 풀어봅시다. 첫 번째는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가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요 EX와 140도는 같게 됩니다. 그래서 X는 70도가 되겠네요. 그리고 이웃하는 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140도 더하기 5y가 180도가 돼서 y는 8이 되겠네요. 두 번째 그림은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기 때문에 요 AO는 전체 대각선의 이등분 4x는 12가 되죠. 그래서 x는 3이 됩니다.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DO의 길이는 전체 대각선의 반이겠네요. 그래서 8y는 16이 되고 y는 2가 되겠습니다. 세 번째 그림은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기 때문에 요 x하고 7하고는 같겠네요. 그래서 x는 7이 되고 이웃하는 각, 요 두 각의 합이 120 더하기 y가 180이 되기 때문에 y는 60이 되겠습니다. 이번에는 색칠한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임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. 평행사변형 ABCD 안에 있는 요 작은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임을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 마주보고 있는 요 두 대각의 크기가 같다고 증명이 되면 이것은 평행사변형입니다. 요 각 D를 이등분한 것이 요 X고 요 각 B를 이등분한 것이 요 점이기 때문에 점 두 개와 X 두 개는 서로 각이 같겠죠. 그러면 점 하나와 X도 당연히 각이 같습니다. 그래서 색칠된 사각형이 대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두 번째 그림은 요 AD의 중점 M과 BC의 중점 N에 이르는 길이는 양쪽이 똑같겠죠. 중점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. 그러면은 선분 AD와 BC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것의 반인 이 길이와 이 길이도 서로 같겠죠. 그리고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MD와 BN은 평행이죠. 한 변의 길이가 평행하고 길이가 같기 때문에 색칠된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입니다. 세 번째 그림은 좀 복잡한데요. 각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의 중점과 연결한 선들입니다. A에서 선분 DC의 중점, 그리고 꼭지점 C에서 마주보고 있는 AB의 중점, 마주보고 있는 AD의 중점과 연결한 선으로 이루어지는 사각형입니다. 이것은 APCR 요 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마주보고 있는 이 두 개의 선분이 평행이고 길이가 똑같죠. 그래서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입니다. 그랬을 때 요 선분과 요 선분도 평행이죠.
마찬가지로 요 사각형 또 평행사변형인데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입니다. 그랬을 때 요 변과 요 변도 당연히 평행이죠. 그래서 색칠된 사각형에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넓이에 대한 문제입니다.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전체 넓이를 2등분한다. 그래서 48을 2등분한 24가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겠습니다. 두 번째 그림도 대각선으로 나뉘어진 4개의 삼각형이 모두 넓이가 똑같다고 했죠. 그래서 전체가 48. 그런데 색칠한 부분은 전체에 4등분한 게 2개죠. 그래서 24가 되겠네요. 세 번째 그림은 평행사변형 내의 한 점 P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삼각형의 합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의 합,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서로 같다는 거죠. 그렇다는 것은 빨간 것과 파란 게 전체 넓이의 반이란 얘기죠. 그래서 48의 반인 24가 답이겠네요. 평행사변형의 성질 내용은 좀 많고 복잡한데요. 확실히 외웠을 때 문제 풀이가 좀 더 쉬워지겠습니다.